전면전이 시작된 이후 러시아 항구에 대한 가장 파괴적인 공격입니다. 3월 25일 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연방 레닌그라드 주의 오스틸루가 항구를 공격했지만 항구의 화재가 너무 심해 아직까지 진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공격 현장에서 나온 영상들은 너무 불길이 거세서 처음에는 진짜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말 크게 불타고 있었고 이게 현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번 방송에서 그곳에서 무엇이 타고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인들은 발트 3국, 이 우크라이나 드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자국 영공을 열어줬다고 적극적으로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즉,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도 이번 공격에 연루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바로 그날 밤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실제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영공에 진입해 그곳에 추락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드론이 추락한 위치를 보면, 그리고 이미 그렇게 밝혀졌지만 이 우크라이나 무인기들이 발트 3국에 진입한 경로가 러시아 쪽이었다는 것입니다. 조금 이해가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후원,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링크와 후원 방법은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여러분의 어떤 지원이든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방송이 여러분께 흥미롭고 유익했다면 방송이 끝난 후에 후원해 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최신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방송은 정말 멋진 엄선된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레닌그라드주에 있는 러시아 오스트루가 항구가 불타는 모습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3월 25일 밤 드론 공격의 결과를 보셨습니다. 레닌그라드주의 오스트루가 항구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특수작전부대는 우크라이나 보안국 및 다른 특수기관들과 함께 발트해에 위치한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거의 1000km 떨어진 오스트루가 항구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항구 지역에서 장거리 드론이 노바텍사의 시설을 타격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최대 액화 천연가스 생산업체입니다. 또한 석유와 석유 제품 저장 탱크도 타격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또한 노바텍 오스트루가 공장이 손상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공장은 안정적인 가스 콘덴세이트의 환정 및 분별 작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레닌그라드 주지사 알렉산드르 드로주덴코는 흥미롭게도 우크라이나식 성씨인데요. 오스트루가 항구 지역에서 진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화재 진압 작업이 이미 하루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비보르크도 공격을 받았으며 비보르크 조선소에서 화물선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군 총참모부는 우크라이나 군이 실제로 조선소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경수비대 FSB 소속으로 운영되는 순찰 세빙선 푸르가가 손상됐다고 합니다. 며칠 전에는 드론이 발트해에 위치한 또 다른 대형 항구인 프리모르스크를 공격했는데 이곳은 비보르크 근처에 있습니다. 결국 오신트 분석가들의 연구와 공식 소식통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드론에 의해 그리스 국적의 아이소파스, 마셜제도 국적의 시아김,
시에라리온 국적의 피에스타 등 세 척의 유조선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또한 중유, 가스 콘덴세이트, 연료가 들어있는 5개의 저장 탱크와 3개의 기술 설비, 수소 첨가 분해 설비 포함, 3개의 부두 시설 포함, 생활관과 기숙사, 비보르크 조선소에서 건조 중이던 국경수비대 해안경비정 2척, 포트에네르고 부두의 항만 크레인과 텐더 작업장, 그리고 배전 변전소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더 작은 피해들이 있습니다. 결국 항구는 말하자면 당분간 운영을 재개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확실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가한 가장 파괴적인 공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러시아 선전가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겁니다. 네, 우크라이나가 우리를 이렇게 세게 쳐서 우리가 이 피해를 복구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이죠. 아니요. 러시아 선전가들은 서둘러 이야기를 뒤집고 러시아인들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퍼뜨리며 그들의 관심을 돌리려고 했습니다.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드론이 우스틸루그 항구를 공격했을 때 에스토니아에도 무인기가 날아들어가 북동부에 위치한 아우베르 발전소의 굴뚝에 충돌했습니다. 에스토니아 에너지 관계자들은 발전소가 심각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에너지 시스템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부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에스토니아 보안경찰청장 마르고 폴로소는 해당 무인기가 우크라이나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르고 폴로손 청장은 또한 에스토니아 영공이 다른 무인기들에 의해서도 침범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트의 공중 순찰 임무가 가동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요일에는 라트비아에서도 무인기가 자국 영공에 진입했다고 밝혔고 월요일에는 리투아니아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경우 모두 드론은 우크라이나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선전가들은 발트 3국, 이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자국 영공을 통과해 야만적인 러시아인을 공격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는 전설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선전가들은 자신들이 경로를 그릴 때 뭔가를 잊고 있다는 점을 간과합니다. 그렇죠.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발트 3국에 도달하려면 수백 킬로미터를 벨라루스나 폴란드를 통해 비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그들은 빼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에게는 여전히 큰 사건입니다. 그들은 이제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발트 3국을 통해 러시아를 공격한다고 확신합니다. 교육받지 못한 무식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압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드론들은 벨라루스나 폴란드를 거쳐 엄청난 거리를 날아가야 합니다. 우회해서 발트 3국으로 들어가서 다시 우스트루가로 날아가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발트 3국 당국은 조사 후에 우크라이나 드론들이 대규모 무인기 공격으로 인해 레닌그라드 지역과 우스트루가 항구로 진입하면서 자국 영공에 들어왔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드론들은 러시아 쪽에서 그들의 영토로 들어온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잠깐 멈추라고 하며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먼저 라트비아 총리 에비카 셀리냐의 발언을 인용하겠습니다. 인용입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대응이 인상적일 것이라 예상해야 합니다. 우리는 국경에서 이를 직접 체감하고 있습니다. 외국 군사 전문가들과 오신트 분석가들은 우크라이나 드론이 발트 3국 영토로 진입하는 경로가 러시아 쪽에서라는 결론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부 우크라이나 무인기가 러시아 측의 전자전 장비에 의해 실제로 무력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자전 장비로 공격 방향을 바꾸거나 전자전에 의해 무력화된 드론이 단순히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이 드론들이 그곳에 도착하는 설명은 이것뿐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 3월 26일 밤 드론들이 러시아 레닌그라드 주에 있는 키리시안 네프테오르그 신테즈 정유 공장을 공격했습니다. 이 공장은 러시아에서 가장 큰 정유 공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료는 우스트루가와 프리모르스크 항구의 유조선에 실립니다. 바로 전날 공격이 있었던 항구들입니다. 즉 여러분이 이해하듯이 먼저 항구들이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정유 공장들이 공격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기업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80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방위군이 러시아의 석유 및 가스 인프라 전체 체인을 파괴하기 위해 종합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그리고 또 하나의 매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 드루즈바 송유관의 중단, 그리고 이 그림자 선단의 유조선 장악으로 인해 최소한 40%의 크렘린 석유 생산 수출 능력이 현재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40%입니다. 이것은 러시아 연방 현대사에서 가장 큰 석유 공급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 또는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어떤 형태로든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계속됩니다.